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몸싸움 사태가 여야 간 맞고발전으로 번지면서 책임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벌써 80명에 육박합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 국회회의 방해죄는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수사와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일단 이번 국회 몸싸움 사태 관련해서 고발자 명단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 숫자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예. 먼저 민주당과 정의당 측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한국당 의원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 정의당은 애초에 한국당 의원 40명을 고발했다가 잘못 파악했다면서 한 명을 제외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49명에 달합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모두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에 대해서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25명이고요. 여기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발장에 접수가 됐는데 중복된 의원들을 고려해서 고소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숫자를 직접 집계를 해보니까 정확히 78명이었습니다. 아, 예. 여기에다가 보좌진까지 포함을 하면 80명이 훌쩍 넘는 규모인데 만약에 추가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의원만 78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각각 고발된 혐의들은 조금씩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 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적시를 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서 찢어버렸다 이런 이유로 공영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폭력을 휘두르었다면서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또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비난했다면서 모욕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한 게 직권남용 혐의라면서 역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이미자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자신의 볼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하고 모욕을 줬다면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고요. 국회 사무처도 의안과를 점거한 한국당 인사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이번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차 적용 사례라서 더 관심인데 뭐 처벌 수위가 약하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국회 선진화법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면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폭력 국회를 막아보자라고 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국회 선진화법이 정확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된 몸싸움 방지법 조항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국회회의 방해 금지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여러 사람이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서류 등을 손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회의장 내부뿐만이 아니라 그 부근의 폭력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돼 있어서 국회 회의장 앞이나 복도 등에서의 폭력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내년 총선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 과거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면서 공직선거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규정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이 되면 5년,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일반 폭력 사건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국회법은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야가 이 선거 과정 등에서 고소 고발을 제기하더라도 이후에 보통 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그렇게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현재 검찰은 이 선진화법에 따른 처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에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원칙대로만 수사를 해도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전준영입니다.